그래서 어떤 분들은 16시간은 무조건 굶고 나머지 시간은 아무거나 먹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지만 그러면 절대 몸이 건강해질 수 없고요. 제가 한방에서는 음과 양의 그 균형이 깨졌을 때 병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양은 이렇게 상반된 기운들인데요. 가령 이렇게 태양의 에너지에 의지해서 사는 낮의 시간과 달의 에너지에 의지해서 사는 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24시간, 그리고 1년은 24절기 이렇게 우리는 자연의 리듬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리고 인생에는 또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이런 원리들이 우리는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 낮의 시간에는 태양이 뜨는 시기에는 우리 몸에서 양의 에너지가 활성이 되기 때문에 동적이면서 무언가 바깥으로 나가서 일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반대로 나머지 음의 시간에는 쉬면서 휴식을 하고 실내에서 생활을 하거나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자연의 리듬에 맞게 생활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그 음의 시간 중에 대부분은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리듬에 맞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그 나머지 4시간이고요. 또 문제는 잠을 잤다가 안 잤다거나 또 늦게 잤다가 일찍 잤다가 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야식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 리듬을 아예 루틴으로 정해서 12시간은 내가 비워야겠다. 12시간은 내가 사람을 좀 덜 만나고 핸드폰도 좀 덜 보고 책을 읽거나 아니면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정적인 시간을 가져야겠다 라고 이제 전략을 세우시는 거죠. 나머지 12시간 안에 삼시세끼를 드시고요. 또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는 계획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12시간의 공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요. 저녁 식사를 몇 시에 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녁 식사를 내가 한 저녁 7시쯤 먹는다. 그러면 12시간 공복은 그 다음날 아침 7시 이후에 식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또 유행을 했잖아요. 간헐적 단식은 일주일에 2번 16시간의 공복을 유지해라 이렇게 마치 공식처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일주일에 2번만 16시간을 굶고 나머지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16시간의 공복은 간이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소화시키고 해독시킬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충분히 주어서 휴식의 시간을 극대화시키자는 전략인데요. 우리 몸은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적인 휴식 시간 외에 그 나머지의 밸런스가 깨지면 역시 또 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6시간은 무조건 굶고 나머지 시간은 아무거나 먹는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지만 그러면 절대 몸이 건강해질 수 없고요. 16시간을 굶기 위해서 준비식, 보식의 단계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16시간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아침을 규칙적으로 잘 안 먹는 사람이다 그럴 땐 16시간 공복이 너무 쉬운데 그러지 않고 아침부터 나는 꼭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16시간이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음과 양의 균형을 생각해 봤을 때 12시간 공복이 더 쉽고 자연스럽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2시간을 공복을 하는 거는 우리가 잠을 8시간씩 자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12시간의 음양의 균형을 잡으면 나머지의 12시간도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태냐면 일단 우리 몸이 굉장히 이완이 되고 쉬었단 말이죠. 쉬었다가 이제 뭔가 다시 일을 해야지 하고 이제 워밍업을 시작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워밍업을 할 때 이제 부드럽게 그야말로 정말 워밍업과 같은 식사를 하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그래프가 슬슬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갑자기 자극적인 걸 먹게 되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호르몬도 효소도.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다든지 아니면은 코티솔 호르몬이 급격히 더 분비가 되면서 몸이 스트레스 상태가 된다든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극적으로 몸을 길들여 놓으면 뭐든지 자극적인 음식을 당기게 하고요.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성격도 거기에 맞춰서 자극적인 성격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공복일 때 몸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거기에서 서서히 긴장 상태로 돌아오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다.
우리 몸은 관 속의 관 구조로서 입부터 항문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대나무통이 비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비어있는 대나무 관에 뭔가 찌꺼기가 막 많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비워내야만 소리가 맑고 명쾌하게 나겠죠. 그런데 뭔가 독소가 많이 끼어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죠. 멍청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독소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어야 될 곳에 끼어있는 게 문제라서 공복일 때 무엇을 넣느냐가 이것을 가늠하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복일 때 독소를 해독시켜 줄 수 있고 몸을 부드럽게 깨워낼 수 있는 음식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배설작용이 촉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복인 상태에서 섬유질을 부드럽게 드시는 것을 아침 식사로 추천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저한테 상담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요즘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간호사분들처럼 3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참 루틴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간호사분들은 정말 영양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신데 실제 본인의 몸에 적용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살아야 되니까요. 생존해야 되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로 제안드리는 게 일단 먹지 말아야 될 것부터 끊어보라는 것입니다. 3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카페인 중독이 많아요. 왜냐면은 원하지 않을 때 잠이 쏟아지거나 일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맑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페인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이 근무를 마치고 나서 피곤한 상태에서 막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이렇게 과하게 음식을 과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바쁜 일정 속에서 아무거나 허겁지겁 먹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어린애 같아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금방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루틴을 추천드리냐면 일단은 커피나 또는 동물성 지방이나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자극적인 음식, 튀김 음식, 매운 음식, 과하게 짠 음식, 그리고 가공식품류를 조금 끊어봐라.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자신 없어요. 그나마 그거라도 달고 살아야 내가 하루를 삽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100가지, 10가지를 추천해도 실천이 안 되죠. 그럴 땐 한 가지만 추천드리는데 그게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는 우리 뇌를 좀 자극시켜서 이 정상적인 리듬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하는 식품입니다. 그렇다고 커피를 전혀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커피를 드시겠거든 오후 시간에 정신이 좀 말똥말똥할 때 드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멍할 때 드시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꾸준하게 식사 시간을 정해서 드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아무리 3교대라고 하더라도 가자마자 골아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잠을 가자마자 자야 된다 그럴 때는 가능하면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교대 끝나고 나서 가서 한 2-3시간 정도의 여력이 있다 그럴 때는 적당한 공복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정도의 포만감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숙면을 자고 싶으시면 낮이든 밤이든 우리의 생체 시계가 지금은 자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만 뇌에서 자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식하게 하려면 주변 환경에 빛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위장의 상태가 어느 정도의 쾌적한 상태가 되었을 때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3교대를 근무하신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드시지 말아야 될 음식을 줄이고 두 번째로는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맞는 식사 계획, 루틴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독소를 형성할 수 있는 음식을 덜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동물성 식단보다는 채식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